자, 루앙프라방. 네. 탁발의식에 이어서 또 어떤 겁니까? 네, 루앙프라방 하면 역시 야시장입니다.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은 정말 대단하고요. 비엔티엔의 야시장이 어떻게 보면 루앙프라방 야시장에 비하면 정말 초락이 그지가 없고요. 태국의 야시장을 굳이 비유를 한다면 태국의 야시장이 되게 속세라면, 정말 속세적이라면 이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은 속세를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돈이 오가고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오가고 흥정이 이루어지는 속세지만 그 분위기가 태국의 야시장보다도 훨씬 고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야시장이 뭐 짝퉁이나 팔고 뭐 이상한 약 같은 거 팔고 뭐 협잡꾼이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이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약간 성스러워 보이는, 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진솔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왔고요. 거기 시사방봉 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이 야시장이 시작이 될 때 그 상인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네. 좌판을 까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아름답게 보였고요. 그 삶을 이어가는 강인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붉은 천막으로 장식되는, 그 천막이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요. 네. 그 붉은 천막으로 장식되는 이 모습이 너무 몽환적이었고, 또 길거리 주변에 이렇게 뭐 길거리 주변이 아니고 길거리에 네.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1불에서 2불 사이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위생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지금까지 엄청 먹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배탈 나신 적 없으시고요? 배탈 난 적 전혀 없었고요. 네. 거기다가 비어 라오스 맥주, 비어 라오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야시장에서 그 형형색색의 뭐 방석 커버 이런 것도 팔고요. 다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가방, 뭐 지갑 이런 것도 팔고, 또 실크 머플러.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그 실크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실크 머플러를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요. 또 라오스 커피가 유명합니다. 라오스의 웬 커피냐라고 생각하는데 치앙마이하고 이 라오스의 북부가 커피 벨트입니다. 커피 벨트에서 라오스 커피 팔고 라오스 차를 팔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라오스 야시장은 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네. 한 거리의 구획을 이렇게 천막이 딱 쳐지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고, 너무 몽환적이고 속세를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저는 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방콕의 야시장이 막 이렇게 뭐 가격 흥정하고 뭐 깎아주느니 마느니 이러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을 부르고 또 제대로 가격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은 태국의 야시장과 다르고 비엔티엔의 야시장보다는 100배 좋았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전 깎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도 물론 좀 깎아야죠. 많이 깎아야 됩니다. 많이. 네, 깎는 네.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네, 다음은 푸시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푸시? 네, 푸시라고. 한번 누르고 싶은데요? 네, 약간 푸시하고 좀 비슷하죠. 푸시업하고 비슷한데. 네. 작은 산인데 326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 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푸시산인데요. 우리가 네. 푸시산이라고 하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신성하다라는 뜻이고 푸라고 하는 것이 산이라는 뜻이니까 신성한 산이 되겠죠. 네. 뭐 푸시산 하면은 하나가 더 붙는 거고, 우리나라 역전압같이 그렇죠. 역전압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푸시가 산입니다. 그래서 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 루앙프라방이 쫙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절경이 너무 아름답고, 이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메콩강과 이 남칸강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반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가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강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푸시산에 올라서 특히 일몰 때 딱 올라서 그 야경을 보면 너무 좋은 그런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기분이 거시기 한 게, 기분이 안 좋은 게, 네. 이 사원을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절을 올라가는데, 사원이구나. 네. 사원인데 그 위에 사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돈을 받는 거예요. 2만끼 2,600원 정도를 받는데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박물관은 돈을 내는데
아니 종교 시설인데 왜 돈을 받을까? 그래서 그건 좀 약간 그랬지만 어쨌든 너무 좋았고 네. 요 산 위에 그 탑좀씨라고 하는 황금색의 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28m나 됩니다. 굉장히 웅장한데 요 탑 옆에 그 부처님 제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재현을 해놨어요. 동상으로 불상으로 재현해 놓은 거죠. 그것도 너무 좋았고 1804년도에 건축된 정말 200년이 넘는 그런 탑입니다. 탑좀씨라고 하는 탑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앙프라방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니 천천히 간다. 네. 거꾸로 가는 건 아니고 거꾸로 네. 가면 더 젊어지겠죠. 네.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 산에서는 빨리빨리라는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루앙프라방에 예. 고양이마저도 그렇습니다. 야옹. 네. 네. 야옹 이렇게 우는 거겠죠. 푸시산이 있고. 방금 박물관 얘기 살짝 네. 박물관 그래서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빠질 수가 없죠. 그 네. 왕궁박물관이 있는데 실제로 그 왕궁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란상 왕조에서 실제로 그 왕궁으로 박물관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박물관이 됐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란쌍이라고 하는 란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마리, 100만이라는 뜻이고요. 쌍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란쌍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번성했으면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겠습니까? 또 불교에서 코끼리는 되게 신성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란쌍 왕조가 14세기경까지는 정말 중국과 태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나라였는데 점점 이렇게 몰락해 갔다라는 게 이렇게 슬픈 그런 현실이었고요. 슬픈 역사였지요. 그래서 그 왕궁박물관에 들어가면 국왕의 침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왕비의 또 의전실도 있고 또 접견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유물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비록 입장료가 3만 킵 정도 돼서 좀 비싸지만 과감히 그 들어가 보시는 게 좋고 또 브라이언 정 하면 네.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은 안 아까워하시잖아요. 예, 박물관은 저는 안 아깝고 네. 저는 그 과감히 어떤 도시나 전 들어갑니다. 근데 3만 끼면 3,900원인데 그 과감하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인가요? 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3,900원인데 네. 또 좀 저렴한 나라 가면 또 네, 이 그렇죠. 거의 성격도 많아져요. 네. 저렴해집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비싼 나라 가면은 비싼 대로 사는 거고 네. 싼 나라 가면은 싼 대로 사는 게 저는 방식인데 거기 갔더니 정말 이 3,900원이 네. 또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3,900원 낼 때 한 5초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태국 돈으로 따지면 100바트 좀 넘는. 그렇습니다. 110, 120바트. 네, 이게 마사지가 한 번인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네. 또 좀 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블루라군 이상의 폭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블루라군 이상의 장소는 바로 그 꽝시 폭포입니다. 이 꽝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이란 뜻인데. 사슴폭포? 네, 사슴폭포인데요. 네. 그 라오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 어디선가 사슴이 뿔로 들이받은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폭포가 시작되었다. 다 전설은 이런 것 같아요. 사슴이 뿔로 들이받았는데 거기가 폭포가 되었다. 아 그런데 이 전설은 좀 마음에 드는데요. 다른 전설이었으면 네. 일반적인 건 분명히 들이받았는데 거기서 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용이 물을 뿜어내고 불을 네. 뿜어내고 이런 건데 여기는 간단한데요? 되게 소박하죠? 네. 이게 루앙프라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설도 소박해요. 전설도 그러네. 좀 네. 그냥 들이받았는데 폭포가 됐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블루 라군을 능가하는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루앙프라방의 남서쪽이 있는데 30km 정도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걸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그 여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게 좋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웅덩이에 다이빙하는 블루라군 같이 다이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수영하는 분도 있는데 그 블루라군보다 규모가 더 컸고요. 규모가 더 컸고 저 위에서부터 웅덩이 하나 있고 아래 웅덩이 하나 있고 또 저 아래 하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컸고 물의 색깔이 정말 비취색 그 자체입니다. 코발트색인가요? 그 비취색 그 자체고 정말 사람들 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엄청나게 좋은 피사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셔터 누르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꽝시 폭포는 좀 멀지만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꼭 가실 것을 저는 그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보고 아름다운 싶네요. 네, 폭포입니다. 자, 그리고요. 빵시의 폭포에 이어서 하나 더 알려주시죠. 볼 것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그 BNT에는 그 저기 4가지밖에 없었는데 여기 너무 많은데. 많이 말씀하시네. 네, 6번째로 또 가야 될 것이 반롱란 몽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 마을이 예뻐요. 또? 네, 마을인데 이 몽족이라고 하는 족, 수많은 부족, 그 49개 부족 중에 하나인데 네. 요 몽족이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걸로 유명을 해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공예품을 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와서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하는데 이 몽족은 해발 800m 이상에서 거주하는 고산민족입니다. 800m면은 되게 엄청 높겠는데? 높은 거죠. 800m. 숨 쉬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가사한테 가면? 예, 숨 쉴 정도는 못 쉴 정도는 아니지만 숨 차고 막. 네, 숨 찰 정도는 되죠. 네. 근데 이 몽족이 왜 이게 어떻게 의미가 깊냐 그러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몽족이 미군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미군 편을 들었는데 베트남이 이기고 라오스가 공산화되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대를 받았겠습니까? 미움받죠. 예,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군을 도울 때는 미군한테 지원을 받아서 번성을 했는데 전쟁에서 미군이 져버리니까 아이고야. 이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아니 너희는 왜 미군을 지원을 했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이죠. 배신자의 그런 게 그렇죠. 있군요. 예. 어떤 배신의 DNA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핍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괜히 고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숨어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200m 올라가고 300m 올라가고 800m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쫓아오겠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몽족이 된 거고 원래 이 몽족의 원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몽족의 조상은 중국의 그 묘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묘족이 네. 라오스 지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 점점 이렇게 퍼진 것이죠. 퍼뜨린 것이죠. 그게 이제 몽족인데 이 몽족이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관광 자원화가 돼서 네. 그냥 이 몽족 마을에 많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의 문화를 비교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몽족마을 좀 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네. 근데 이런 흑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슬프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근데 중요한 게 네. 뭐냐 그러면 몽족마을에 가서는 괜히 애기들 이쁘다고 이렇게 머리 만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머리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수리에 어떤 영혼이 깃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어린애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머리 이렇게 만지다가 괜히 이렇게 좀 약간 뭐 분위기 험악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을 해야 된다. 머리에 영혼이 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몽족마을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힘들겠는데요? 네, 어차피 뭐 차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는. 그렇군요. 근데 뭐 그 800m도 뭐 우리가 좋은 차일 기준이지 툭툭 같은 네, 그런 차로 올라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괜히 800m가 괜히 800m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루앙프라방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네. 가장 좋아하시는 이 루앙프라방 네.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시죠? 네, 역시 도시일리의 개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왔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정말 10분도 안 지나서 왜 빨리 안 나오느냐라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루앙프라방을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루앙프라방 여행을 권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앙프라방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유한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림의 미학을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루앙프라방을 권합니다. 정말 루앙프라방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 느림의 미학을 저는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앙프라방 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기는 힘들지만 가기는 힘들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 후회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힐링의 미학이 있는 루앙프라방을 추천합니다.